혹시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다른 때보다는 좀 인용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예. 물론 환영하시는 입장이실 거고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게 대단히 역사적 결정이고요. 예. 윤석열 정권이 최근 2년 동안 벌여온 방송 장악이 이 국민의 여론은 물론이고 법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된다라는 게 일관되게 지금 증명이 되고 있으니까요. 네. 이번이 또 세 번째입니다. 가처분이 인용된 게 MBC 음. 박문진 이사 선임 문제와 관련해서. 예. 그러니까 3세판에서 정부가 다 진 겁니다, 지금. 근데 지금 그 신청이 두 건이 있었습니다. 요번에 그 네네. 법원이 받아들인 것은 현 박문진 이사들이 냈던 그 집행정지 신청이었고요. 네. 새 박문진 선임에 신청했다가 탈락한 분들이 냈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그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게 아마 그 두 결정문을 좀 보면 네. 그 인용한 것도 그렇고 기각한 것도 그렇고 그 공통적으로는 방통위 2인 체제가 불법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리고 이번에 박문진 이사 선임, 이사 임명 절차나 과정, 심의 과정 자체가 방통위 설치법에 저촉될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 공통적으로 지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용 여부가 갈린 것은 이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이 가처분을 제기한 사람들한테 발생하느냐. 그렇죠, 그렇죠. 이걸 따졌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기존의 이사들은 이 박문진 법에 보면 그 이사 선임이 지연되거나 어떤 사유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기존 이사가 계속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명시적으로 법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 때문에 이게 다툼의 가능성이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여기서 이사 선임 이 절차를 그냥 인정해 버리게 되면 기존 이사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막히기 때문에 네네. 그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다 이렇게 본 것 같고요, 법원이. 네네. 기각한 경우는 이 공모 지원하신 세 분이 이게 불법적이고 여러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반드시 박문진 이사로 임명이 됐을 거냐에 대해서 확정하기가 어렵다. 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좀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렵다 이런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방통위는 바로 항고를 했는데 혹시 항고에서 뒤집힐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좀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예. 이번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세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법원 그 세 가지의 가처분 인용 결정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2인 체제에서 의결하는 것 자체가 5인으로 구성되는 방통위 설치법의 입법 목적에 맞지 않는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을 공히하고 있습니다. 예. 각기 다른 재판부가 공통된 판결을 이렇게 내리는 걸 보면 사법적 영역에서는 이 방통위의 2인 체제 자체가 용인할 수 없는 불법이다라는 일종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고를 해도 항고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그렇게 높게 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원이 그 일관되게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인정을 하고 있다고 전제를 한다면 네네. 자, KBS 이사진도 그 선임 효력의 문제를 다툴 수 있다라는 얘기로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고요. 다만 이제 박문진 이사는 방통위가 임명을 하는 거고요. 네.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임명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2인 체제의 불법성 그리고 특히 이번에 이진숙 씨가 방통위원장 취임 첫날 한 사람당 1분도 안 되는 그 심의 절차, 졸속 심의죠. 심의 절차를 통해서 KBS에서도 7명의 이사를 선임했기 때문에 탈락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고 제가 어제 듣기로는 몇몇 분들께서 이번에 가처분을 냈던 것처럼 MBC 박문진 이사 문제를 두고 똑같이 아마 가처분 문제를 검토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건 좀 상황 좀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도록 하고요. 네네.
또 한 가지는 2인 체제의 위법성을 법원이 인정을 했다면 이 법원의 이런 판단이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관심사가 되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이게 이제 그 어떤 본안 심리가 아니라 가처분의 성격이긴 하지만 이 업무 수행에 중대한 불법성이 있느냐.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탄핵 심판을 심리할 때 탄핵소추안을 심리할 때 대단히 중요한 요소인데 적어도 세 가지의 가처분에서 2인 체제의 문제점 그리고 특히 이진숙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와 내용 모두를 지금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가처분을 인용을 했기 때문에 저는 헌재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들여다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 문제의 해법은 윤석열 정권이 이 무도한 방식의 방송 자강을 포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문제가 정치적으로 양극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를 둘러싸고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송법을 바꿔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방통위의 독립성 그리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안을 만들지 않으면 이게 또 여야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거꾸로 국민의힘이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 제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언제까지 이럴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방송법 문제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자세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